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늘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이 갑자기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고통받기 시작하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믿을 수 없는 실제 사례로 시작합니다. 이분은 50대 중반의 박민수가명 씨입니다. 그는 평생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을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뛰고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근력 운동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은 후부터는 혈당 관리에 더욱 철저했죠. 식단도 저염식, 저탄수화물 위주로 바꾸고 혈당 체크도 매일같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겁니다. 마치 몸이 그의 노력을 거부하는 것처럼요.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퉁퉁 부어 있고 특히 다리가 심하게 부어서 신발을 신기도 힘들었습니다. 피로감은 또 어떻고요? 밤새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도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요.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들은 저염식 식단을 더 철저히 하세요. 운동량을 더 늘려보세요. 같은 뻔한 조언만 할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좌절했고 그의 몸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우연히 한 건강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큐는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짜게 먹으면 몸에 안 좋다는 교육을 받으며 살아왔죠. 병원, 학교, 미디어 할 것 없이 모두 소금은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원흉이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금은 인체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이며 오히려 소금이 부족하면 온갖 질병이 생긴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상식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몸 상태를 생각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한 대로 그는 소금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 고서인 동의보감에도 소금의 효능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소금이 독을 풀어주고 종기와 부스럼을 다스리며 몸속에 뭉친 것을 풀어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소금은 짜내는 힘, 즉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박 씨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박 씨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좋은 천일염을 구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금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맹물에 소금을 약간 넣어 미지근하게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잔맛이 낯설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몸은 이 소금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소금차를 마시자 목마름이 가시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믿기 어려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마다 퉁퉁 부어있던 몸의 붓기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무거웠던 다리가 가벼워져서 뛸 때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혈당 수치였습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에도 잡히지 않던 혈당이 거짓말처럼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도 깜짝 놀랄 만큼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붓기가 빠지자 몸이 가벼워졌고 늘 따라다니던 만성 피로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푹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져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는 바로 소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질병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소금이 오히려 그의 건강을 되찾아준 구원자였던 셈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은 단순한 맹물이 아닙니다. 바로 소금물입니다. 우리의 피, 눈물, 땀, 그리고 모든 체액이 짠맛을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숨을 쉴 수도 없고 근육을 움직일 수도 없으며 영양분을 흡수할 수도 배출할 수도 없습니다. 소금은 신경 신호를 전달하고 혈액의 피 농도를 조절하며 체액의 삼투압 작용을 통해 피가 흐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금이 몸에 해롭다는 오해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병원에서 환자에게 가장 많이 투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리식염수, 즉 소금물입니다. 0.9%의 염화나트륨 용액이죠.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맞는 수액이 바로 이 소금물입니다. 몸에 기운이 없고 아플 때 수액을 맞으면 컨디션이 회복되죠. 이것은 수액에 들어있는 특별한 약물 때문이 아닙니다. 수분과 전해질, 즉 소금이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건강에 해롭다고 하면서 정작 위급한 순간에는 소금물로 생명을 살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소금이 부족해지면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두통, 어지럼증, 구토, 무기력증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염증, 통증, 근육 경련, 심지어는 혼수 상태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땡볕에 일하다가 쓰러지거나 마라톤 선수가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땀으로 수분과 소금이 함께 빠져나가는데 물만 계속 마시면 체액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져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기에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할까요? 소금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짜내는 힘입니다. 우리의 몸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폐물과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묵은 감정, 스트레스, 대사 작용 후 남은 찌꺼기들이죠.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짜내지 않으면 결국 몸 안에 쌓여 썩게 됩니다. 땀, 눈물, 소변, 분비물 등 우리 몸의 배출 기관에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짠맛을 띱니다. 이는 소금이 몸속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함께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몸에 소금기가 부족하면 이 짜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혈액은 탁해지고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몸 여기저기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의 한자어 염려는 불화화가 두 개나 겹쳐진 글자입니다. 몸에 불이 났다는 뜻이죠. 이 불을 끄려면 당연히 물, 즉 수분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몸속의 소금기가 충분해야 면역력이 강화되어 세균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소금 섭취가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인 쥐가 세균 감염에서 더 빨리 회복되었다는 실험 결과는 소금이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염증은 눈에 보이는 피부염, 여드름부터 시작해 위염, 대장염, 비염, 관절염 등 우리 몸속 장기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덩어리나 종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염증의 뿌리를 다스리려면 물과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 싱겁게 먹는 사람들은 염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속의 염분 농도가 낮아지면 혈액의 온도가 떨어지고 이는 곧 면역력 저하로 이어져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금을 무조건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소금을 적당량 섭취하고 그에 맞는 충분한 수분을 함께 보충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소금 섭취 없이 물만 많이 마시면 오히려 몸속 전해질 균형이 깨져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소금의 종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이나 죽염이 좋습니다. 일반 정제 소금은 미네랄이 대부분 제거되어 있고 염화 나트륨만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박민수 씨의 사례처럼 하루에 한두 번 소금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소금이나 조선간장을 조금 더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의학에서도 오미우의 중 짠맛을 신장과 방광의 기운을 보충하는 중요한 맛으로 여깁니다. 특히 짠맛은 물의 기운인 수기쇠질을 북돋아 주어 몸속의 냉기를 몰아내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몸이 차가우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이 쉽게 생기는데 이때 따뜻한 소금차를 마셔주면 몸속의 냉기가 빠져나가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동의보감에도 소금의 해독 작용과 보험 작용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먹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로 양치질을 하면 잇몸 염증과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고 소금물로 머리를 감으면 비듬과 가려움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다리가 부었을 때 따뜻한 소금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은 피로 회복과 부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양귀비와 클레오파트라도 소금을 이용한 목욕을 즐겼다고 하니 소금의 미용 효과는 예전부터 잘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박민수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왔던 건강 상식이 오히려 우리의 몸을 병들게 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이죠.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짜내는 힘을 길러주고 염증을 다스리며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금과의 전쟁을 끝내야 할 때입니다. 맹목적인 저염식 정책을 따르기보다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피곤하고 무기력할 때 또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소금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깨끗하고 좋은 소금과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건강한 삶을 되찾아야 합니다. 박민수 씨처럼 믿을 수 없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나마 바뀌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친구로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